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요?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대충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잠깐 넘어가 봅시다.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종합할 테니까요. 우리가 이제 크립토 인트라고 그러죠. 크립토 하게 되면 암호화폐니까 암호화폐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을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10월 달부터입니다. 작년 10월 한 중순께, 10월 한 초순 끝나갈 무렵에 12만 한 5천 달러 근방까지 갔었죠. 그걸 찍고 나가지고 10월 말경에 11만 달러대로 무너집니다. 한 만 달러가 하락하죠. 만 달러 정도가요. 그리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한 8만 달러 돼서 쭉 이렇게 가고 그러다가 저기 뭡니까요? 올해 그러니까는 이 1월 중순께 한 9만 5천 달러까지 이렇게 유지했는데 갑자기 그 위에 또 쭉 미끄러지죠. 미끄러져서 2월 달부터는 6만 달러대로. 지금 이게 지난 주말 저거고 6만 8천 대 안팎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6만 8천 정도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6만 달러 돼서 2월 달에 6만 달러까지 내려와가지고 행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한 2분의 1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지난 4개월 정도에. 자,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의 추세를 한번 봐보세요. 비트코인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22년 이전에, 왜 22년 이전을 가냐면요. 22년부터 금리가 그러니까 급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도 그러니까 자산시장에도 이렇게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고점이 언제였냐면 21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고점이요. 그때를 100으로 놨을 때 S&P 500과 비트코인을 100으로 놨을 때 추세들이에요. 최근까지요. 추세를 보게 되면 어떤 추세가 발견되냐면요. 자, 그러고 나서 22년도에 쭉 떨어지죠.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시장에 그러니까는 자금이 그러니까는 압박을 받으면서 쭉 떨어지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냐면 28%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21년 고점 대비해가지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2년 말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22년 말 23년 초부터 반등을 하죠. 그때 S&P 500은 뭐냐면 한 76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는 22년도에요. 그러니까 한 4% 정도 떨어진 거였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72%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질 때 더 많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봐보세요. 반등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급반등하죠. 급반등을 해요. 그 S&P 500은 한 140 정도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185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비트코인이 되게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여요. 왜 그러겠어요? 비트코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동성도 굉장히 높으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먼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현금화하기 쉽다 보니까 가장 먼저니까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의 상황이 바뀌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급등을 해버리죠. 먼저 움직이는 되게 특성을 보입니다. 특성을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작년도 10월 달부터 S&P 500은 거의 행보를 했다 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147일 정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쭉이요. 그런데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쭉 내리막길을 탑니다. 내리막길을 타. 예? 내리막길을 타다가, 1월달까지 쭉 내리막길을 타다가 2월달 이후에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S&P 500과 비트코인이 둘 다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진 거죠.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더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먼저 비트코인이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더 못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시장에 그러니까 이것을 부양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다 보니까 없는 상황 속에서 밑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때 S&P 500은 그러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버팀목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올라가지 않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버티고 있는 건데, 자, 비트코인은 쭉 떨어졌다 이거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게 21년 고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22년 이전 고점 수준까지요.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보하고 있어요. 둘 다 행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둘 다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둘 다 행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지금 6만 달러대 비트코인 가격에서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6만 달러대가 무너졌을 때가 저는 이게 걱정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지금 한 가지 우리가 과거에도 제가 작년 가을에도 소개했을 거예요. 스트래티지라고 여러분들 이 기업 소개했었죠. 스트래티지가 이게 원래는 뭐 소프트웨어도 하는 기업이지만은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주가를 그러니까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스트래티지가요. 그렇죠?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을 71만 7,131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장에서 가장 큰 고래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말 가격으로 했을 때 482억 달러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로 평가했을 때 482억 달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는 얼마로 형성되어 있느냐? 시총이 405억 달러. 간당간당하게 맞춰주고 있는 거죠. 예? 뭐 예부 자금도 좀 있을 수 있을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 그러니까는 2,486개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더 구매했어요. 왜? 이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를 더 사가지고 자기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는 비쌀 때 산 것도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산다는 건 이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 평균 가격을 평균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평균 구매 비용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균 구매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76,027달러더라고요. 2월 19일날 기준으로요. 네? 76,027달러야.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비트코인이 돼 있습니까? 68,000달러까지 내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현재 보유량을 가지고 아까 이걸 계산해보니까 482억 달러하고 이 주가로 계산한 시총은 405억 달러 했잖아요. 현재 보유량하고 주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56,613달러가 이게 그러니까는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자본이 잠식돼요. 네? 지금 뭐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방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막말 말해서 큰 폭락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지금까지는 물타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또 자기가 사게 되면 큰 손이다 보니까는 가격도 뒷받침할 수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속으로는 속이 살 거예요. 속이 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더 떨어지게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굴업체들 있잖아요. 채굴업체 중에서 가장 큰 채굴업체 중 하나가 마라홀딩스라고 있는데 얘네들도 그러니까 작년에 3분기 기준으로 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67,700억 달러로 이게 비용이 공시가 됐어요. 67,700억 달러. 예? 근데 지금 68,000달러 거의 겨우 턱걸이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채굴 비용의 마지노선에 지금 거의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채굴 비용에. 그러다 보니까 마라홀딩스도 그러니까는 주가가 쭉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별로 돈을 못 번다 이거죠. 그 채굴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지금 그러니까는 굉장히 임계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지금요. 이 큰 고래들이 지금요. 채굴업체가 됐던 하여간 고래업체들은 간에, 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블룸버그 소속의 이 수석 분석가가 암호화폐 하락은 초기 시간을 저는 이것도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가 먼저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왜 먼저 움직여? 이건 자산의 성격이에요. 유동성이 높으면서요. 현금화하기가 쉬우면서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자산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부동산 자산에서도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이냐? 상업용 자산이 먼저 움직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상업용 자산이요. 먼저 움직여요. 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거용 자산, 주거용 부동산은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고요. 예? 그 암호화폐 하락은 분명히 초기 시그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월달 이후에 6만 달러대를 방어하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요. 행보하고 있는데 이 행보가 가다가 이게 이게 붕괴의 전초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보는 게. 예? 왜? 주시장이 반등을 안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가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반등할 만한 지금 그러니까 소재거리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암호화폐의 소재거리는 뭡니까요? 주말에 미국 대법원에서 금요일 날에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큰 선물 하나 던지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뭐 암호화폐도 반등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암호화폐 반등한 것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관세가 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은 그다음에 관세 환급될 게 아니냐. 돈을 다 기업들이 돌려받을 게 아니냐. 관세 지불한 거. 그게 수백억 달러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돌려받게 되면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린다 이거야. 암호화폐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지만 이게 부양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연준도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근거 없는 저거예요. 연준도 소위 양적 완화를 할 것 같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관세했던 거 없던 걸로 할게. 그러면 트럼프는 그냥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이요. 자살행위잖아요.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분란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암호화폐가 부양되기 위한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되냐 이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거기다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 연준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뭡니까요? 인플레이션 기준인 PCE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났는데 제가 보니까 24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아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그러니까 내리기가 지금 사실은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러니까 지금 부양될 수 있는 소재가 별로 없어요. 이걸 풀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둘째 아들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예? 트럼프 집안에서 암호화폐를 꽤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예? 암호화폐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부양을 좀 하고 싶어 해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정부가 그러면 결국 뭐 사주거나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큰 저걸 주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4개월째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간다는 건 이건 별로 이렇게 반가운 현상이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뭐 그러는데 돈은 그러니까 그냥 총액은 그냥 일정하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뭡니까요? 갈수록 이런 때 되게 보게 되면 이러다가 뚝 떨어져요. 왜? 자신감을 잃게 돼버리거든. 자신감을 잃게 되면 그게 이게 뚝 떨어져 갑자기 어느 날. 예? 이게 자산시장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붕괴로 지금 이어지게 될 수가 있고 주식시장이 붕괴되게 되면 경제는 침체에 빠진다 이거예요.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암호화폐는 대재앙이 된다 이거죠. 암호화폐 시장 붕괴로 이어질 거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이 채굴업자들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채굴하는 비용이 거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를 그러니까는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버티기 할 수 있는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버티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힘이 이제 그러니까는 고갈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파이어 세일이요. 폭탄 투하죠. 폭탄 투하. 이런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분위기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6만 달러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반등할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볼 때 막연한 희망사항이고요.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것이고요.